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영어과 김혁수입니다. 24년 10월 종로 모의고사 고3 영어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21번의 밑줄 의미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네, 3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밑줄 친 부분이 거의 제일 마지막쯤에 나와 있죠. 밑줄 부분이 지금 어디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밑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보면 한 문장 전체가 그냥 밑줄인 거잖아요.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마치 그 주제문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알고 한번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밑줄 부분의 어떤 단어나 표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도움되는 거 맞죠? 여기서 그 맨 마지막에 apply to라고 써 있는데 apply to가 뭔 뜻이야? 어디 어디에 적용된다, 적용한다 이 뜻이잖아. 자,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약간 부분부정 같은 느낌이 있죠.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결국에는 여기 맨 앞에 있는 it가 뭐냐, 뭐 그거를 따져보는 것도 여기서는 중요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좀 읽어볼까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일단 넘어갈게요.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로마 시대 어떤 시인이거나 철학자였나 봐요. A트부터 볼게요. 예, 원자 맞죠? 원자라는 것은 자연 법칙의 한 일부이다. 그리고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프리래요. 프리. 프리는 자유롭게 하는 거죠. 해방시키는 거지. 인간을 from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켰냐면 이거요. 그러니까 신의 어떤 섭리라거나 신의 어떤 기이함이라거나 신의 힘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다 이런 얘기네요. 약간 좀 대응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 이제 그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자연 법칙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됐냐면 신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자연 법칙과 신의 힘, 요 둘 간의 어떤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니까 신의 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비록 이 사람이 확실하게 뭘 믿었지만 뭘 믿었냐면 디바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신성한 거죠.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 신성한 것의 어떤 존재를 믿었지만 결국 신성한 게 뭘까요? 요 바로 앞에 있는 신이겠죠.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오퍼레이트요. 작동하는데 어디서요? 그들의 영향력 바깥쪽에서 작동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결국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신의 힘을 따르진 않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의 힘이 어떤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 두 개는 좀 단절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요. 이 사람의 주장이니까 요 두 개의 어떤 중심 소재, 자연 법칙과 신의 힘, 요 둘 사이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글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요 느낌이죠. 이걸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종교적인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교적인 사람, 뭐야? 예를 들어서 신의 존재를 믿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주장할 텐데,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fall fully, 완전하게 within, 어디 안쪽으로 떨어진다. 그게 뭐야? 어디에 속한다 이런 얘기야. 신의 힘에 속하게 된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 요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영향을 받는 존재이고 이거는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약간 대응하는 표현들이고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신인데 신이 어떤 사람이야? 결국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죠. 만물의 창조자, 창조주인 신이라는 것이 만들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은 어디에서 이어지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문장 있죠. 지금 그 신의 섭리 안에 자연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인 거야.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결국에는 만물의 창조자인 신께서 자연 법칙도 만들어낸 것이고, 자, 신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안 지켜도 되겠죠. 내가 뭘 만들어냈으니까 지키고 말고는 내 마음이야. 뭐 이런 얘기잖아. 계속이요. whenever 뭐 할 때마다 신이 그렇게 하도록 선택할 때마다. 자,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교수였나 보죠.
이 교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대절예라고 믿는데 우리의 물리 세계라는 것은 wrapped within 어디 안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어디 안에 둘러싸여져 있냐면 더 넓고 더 깊은 영적인 어떤 우주, 영적인 세상에 둘러싸여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세상이 결국 무엇의 세상일까요? 예, 신의 세상이겠죠. 신의 세계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 어떤 빨간 색깔로 내가 표현해 놓은 요 부분 있지? 이것도 계속 이 위쪽 부분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not able to 뭐 할 수 없는데 뭐 할 수 없어요? 앞서서 계획할 수도 없고 아니면 어떤 뭔가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떤 세상 없이.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마치 그 법칙과 같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그림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 세상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재단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결국 과학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물리 세계 이런 세계겠죠. 그런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이 언제나 모든 사건에 적용되거나 통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건 결국 뭐라는 거야? 예, 신의 섭리라는 거지. 신의 힘이라는 거죠. 결국 여기 그 밑줄 친 부분은 어떤 뉘앙스 쪽이냐면 이쪽 뉘앙스인 거지. 이쪽 뉘앙스예요. 결국 요게 위에서 설명해 놓은 약간 붉은 색깔 요 계통 있죠? 그런 느낌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1번이요. 자, 모든 것이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다. 1번이 because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가 govern,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뉘앙스, 그 뉘앙스가 정답이니까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2번요. 어떤 영역은 lie beyond, 뭐 바깥쪽에 존재한다. 신의 힘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고 결국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이건 뭐야? 신의 힘을 부정하는 거지. 신의 힘 바깥쪽에 존재한다 그러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신 안에 있다. 요 뉘앙스여야 되기 때문에 2번은 완전히 틀린 거죠. 2번은 완전 반대쪽인 거야. 3번. 우주라는 것은 언제나 자연 법칙을 따라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노란 느낌인 거지. 그렇죠? 요 느낌인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과학이 reconcile with 뭐로 화해하는데 종교와 화해를 한다. seeking 추구하면서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면서 과학과 종교가 화해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큰 원칙은 신의 힘인 거지. 신의 힘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과학이 종교하고 이렇게 합친다 이거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뭐 혼합된다 이런 뉘앙스인가요? 5번요. 단지 과학이 드러낸다. 감춰진 진실을 우주 이거는 어떤 과학의 힘을 약간 과신하는 거죠. 결국 이 글의 전체 내용은 이 빨간색 그러니까 밑줄의 내용은 결국 신의 힘이 더 크다. 요 뉘앙스이기 때문에 5번도 답이랑 반대쪽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문제는 우리 29번의 어법 문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선택지 1번 포함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질병에 대한 프리모던 뷰래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어떤 근대 이전의 어떤 관점에 있어서 캐릭터, 성격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confined to, 어디에 국한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행동에 국한되어진다. after 뭐 한 이후에 그것의 onset는 시작인데 뭐가 시작된 거야? 여기서는 얘가 질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질병은 뭐 단수잖아. 단수니까 대어가 아니고 is가 맞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선지 2번은 스탠다드 어카운트네요. 그러니까 어떤 표준적인 어떤 설명인데 어떤 전염병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설명이라는 것이 주로 damaging effect. 이 뭐니? 이 느낌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오른쪽에 명사 쪽에 걸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PP 형태가 맞는지 ING 형태가 맞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전염병이 어떤 충격을 주는 어떤 손상을 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과를 준다, 손상을 끼친다. 이 뉘앙스이기 때문에 손상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PP 형태가 아니라 ING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포함하는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 이거 전체로 봤을 때는 더 비교급 구조인 거네요. 앞에 거 뭐뭐 더할수록 뒤에 거 뭐뭐 더하다 이런 얘기인데 요 뒷부분만 보면 더 more likely it is that, it is what 이렇게 써 있네요. 아주 편협하게 문제를 좀 시야를 좁혀서 보면 여기 있는 what가 뭐야?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뒤에 요 what 절 있죠? what이 이끄는 요 절에서 소위 말해서 뭐예요? 명사 성분이 하나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what이 그 역할을 하니까. 자, 근데 잘 보면 어카운트가 주어고 여기 이제 스트레스가 동사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를 강조할 것입니다. 뭘 강조하냐면 도덕적인 오염을 강조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된 오염이고 by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질병이 퍼지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얘기네요. 소위 말해서 what 뒤에가 완전하죠. 그러니까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결국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적어보면 이게 만약에 평서문이라면 이렇게 써 있었겠죠. 이렇게요. 이거죠, 이거. 이 부분이죠. It is likely that 요거잖아요. 아마도 대절이할 것 같다. 자, 근데 여기에 요 likely is likely를 더 많이 강조하려고 이 부분에다가 이 더 비교급을 갖다 붙인 거지. 이렇게 더 많이 뭐뭐일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맨 앞으로 튀어나간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수거처럼 외우고 있죠. It is likely that 뭐뭐 이하일 것만 같다. 뭐 이렇게요. 예, 답은 뭐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포함하는 문장인데 4번 포함하는 문장이 조금 기네요, 이거. 여기부터 볼까요? 자, 이 사람이 relate요. 뭔가를 말하거나 언급했는데 어떤 방식을 언급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플레이그요. 플레이그라는 그 전염병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이누이트 시절 내부에서 얘가 주어져.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 BC 430년에 아테네에서 발생한 이 질병이 generate 만들어냈다, 무질서를 만들어냈다 이 구조네요. 그러니까 선지 4번은 이누이트 시절 내부에서 플레이그를 받는 동사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틀리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인데 어쩌고저쩌고 있다가 여기 how 있죠. how 직전에 끊을게요. 그럼 how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석상 얼마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나 나쁜지 이런 얘기죠. 그 여기에 시민들이 얼마나 나쁜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긴 how가 badly에 걸리는 거고 badly는 나쁘게가 부사인 거지. 이 부사가 해석상 어디 걸리냐면 나쁘게 행동한다 이쪽에 걸리니까 동사에 걸리는 건 부사 역할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가 맞다. 그 논리로 선택지 5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보세요. 결국 이제 30번 스타일의 문제도 글 전체 이제 주제랑 관련되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글이냐 그걸 따라가야겠습니다. 서바이버십 바이어스래요. 서바이버는 뭐 생존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존자 편향이라고 번역할까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 편향, 살아남은 것에 대한 편견 이런 얘기인가? 아무튼 그런 것이 언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단지 이렇게 쳐다볼 때 그런 거다. 성공 이야기를 쳐다볼 때 그런 거다. 성공 이야기를 쳐다만 보는데 그러나 fail to take into account 뭐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거죠. 뭘 고려하잖아요. 모든 실패를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그 실패가 어떤 거냐면 헤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하는 게 있고 실패하는 게 있을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헤드라인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 뭐냐면 성공을 했을 때 와 싶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신문에 막 보도되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돼? 보도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한 사례가 뭐 한 30번쯤 있고 실패한 사례가 뭐 40번쯤 있고 뭐 그렇다고 쳤을 때 우리가 아는 건 뭐만 아는 거야? 이건 잘 모르고 이것만 아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생존자 편향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살아남은 게 뭐가 살아남았어? 얘는 실패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결국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성공한 것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생존자 편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편향이라는 것은 give us 우리에게 impression that 대절 이하라는 어떤 인상을 주는데 우리의 성공의 어떤 기회, 성공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훨씬 높다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겠죠. 전체에서는 7분의 3밖에 안 되는데 성공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것만 알게 되니까 야, 성공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어떤 사례를 주자면 모든 신생 기업이죠. 그게 이제 성공하게 되는 신생 기업에게 있어서 100 fails래요. 그러니까 다시요. 성공하는 매 신생 기업마다 100개가 실패한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성공하는 기업이 하나 있으면 100개는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당연한 얘기인데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trying to 뭐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discover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것.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려고 시도하는데 by 뭐 함으로써요? 성공적인 기업가들을 관찰함으로써 내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는 것은 아마도 언제나 유용한 건 아닐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이거를 알아내려고 그러는 거는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거잖아요. 전체 그림을 보는 거는 실패 사례까지 다 이렇게 아울러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뉘앙스인 거죠. 1번은 틀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주장은 다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Big part of their success. 보세요. 그들의 성공의 큰 부분이라는 것은 운의 결과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에 만약에 우리가 아주 충분히 큰 열심히 일하는 어떤 기업가들의 충분히 큰 어떤 어떤 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들 중에 일부는 bound to 뭐 할 수밖에 없는데 end up being successful.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일부만 보지 말고 거의 전체를 볼 만큼 되게 많은 숫자의 어떤 사업에 뛰어든 사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들 중에 일부는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겠죠. 한 10,000명을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10만 명을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그 중에 일부는 성공할 거 아니야. 확실하게. 뭐 그 얘기죠. 자, 여기서의 요점이라는 것은 not to tell you. 너에게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Everything is due to luck. 뭐야 이게? 모든 것이 운 때문이라는 걸 말하는 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고 네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뭘 이해해요?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려 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더 잘 온라인이 뭐니? 정렬시키는 거죠. 너의 생각을 현실과 정렬시키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생각을 좀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나의 어떤 목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근데 여기서의 어떤 좋은 뉴스라는 것은 대절이한데 이 운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덜 관계 없는 경향이 있다. 뭐에 따라서 장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좋은 뉴스라는 게 뭐냐면 이런 뉘앙스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결국 이제 성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운이 필요하다고 뭐 그랬잖아. 이건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의 주장이기도 하고 결국 이렇게 말하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좌절스러울 수 있잖아요. 내지는 사업에 쉽게 못 뛰어들 수 있잖아. 이해됩니까? 야, 너 좀 사업하려는데 알겠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야, 성공하는 거 다 운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업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 아니야. 이 운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야, 사업할 때 성공이라는 게 모조리 다 운이야 라고 말하면 너무 좀 우울할까 봐 약간 달래는 어떤 느낌인 거죠. 야, 좋은 뉴스란 시간이 좀 지나면 운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어져 별로 그렇게 상관 있지 않아.
요렇게 말해야지 이게 약간 희소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걸 빼야겠지. 관계가 덜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 맞습니다. 뒤쪽에 보면 이게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뭘 의미하게 되냐면 만약에 네가 매우 어떤 공정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컨스트럭트는 뭘 만드는 거죠. 어떤 현실에 대한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관적으로 그것을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너는 어떤 단계에서는 운 좋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결국에 뭐냐면 성공이란 운 때문에 벌어지는 거 맞는데 네가 운만 믿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매사에 사업하거나 일을 할 때 공정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일관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결국에는 운이라는 게 마지막 단계에는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할 때 일을 할 때 가만히 있고 나에게 행운이 찾아오기만 바라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마지막에 운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로 약간 좀 달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자, 다음은 33번이요? 33번 문제 풀어볼게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여기 also란 표현에 여기서는 좀 강조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Human practice of classifying the world래요. Into distinct objects and relations. 다시요. 인간의 어떤 관행이 있는데 어떤 관행이냐면 classify는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별개의 어떤 물체와 관계로 구별하려는 어떤 인간의 관행이라는 것은 인지적인 성취인 것이다. 그런가 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분류하는 게 이걸 전체의 어떤 중심 소재인 것 같은데, 자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인간이 create order and identity, 어떤 환경에 있어서 질서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수단인 것이다. 맞죠? 그리고 그것을 사회 문화적으로 만드는 거다. 자 좋아요. 이 글에서는 결국 분류 있지, 분류, 클래시파이어, 분류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류라는 게 뭘 해주는 거냐면, 분류를 통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환경의 질서, 정체성을 만든다. 분류를 통해서 질서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원래 사물이 있던 게 있잖아. 분류를 안 해도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우리가 분류하고 나누고 함으로써 뭔가 질서가 잡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또한 뭐 한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 있는 it가 결국 뭐겠니? 나누는 거겠죠. 분류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장부터는 약간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류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assign, 할당하는 거죠. 사람들과 어떤 사물들과 개념들과 관계와 힘과 기타 등등을 assign이요. assign to 그러면 어디로 할당하는 거죠. 어떤 다른 목록 쪽으로 할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류가 뭔지를 약간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분류는 이런 거다 이런 얘기야. 자, 인간이라는 것이 아마도 유니크, 독특한데 동물들 사이에 되게 특이하고 독특한 거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건 다른 동물들은 하지 않는데 인간 쟤만 좀 특이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정도에 있어서 걔네가 매니플레이트,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는 인간이겠죠. 인간이 뭘 조작하는데 뭘요? 어떤 물리 현실, 그러니까 그들 환경의 물리적 현실을 in terms of categories, 어떤 목록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뭐 조작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되게 특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들을 둘러싼 그들 환경에 물리적 현실이 있잖아. 이 물리적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요. 사람들, 것들, 개념들, 관계들, 힘들 이런 거겠죠. 이런 거를 뭔가 분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만 그 정도로 좀 많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그러냐면, 어떤 정도까지 그런 거냐면 그 사람이 depend on,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creative, cognitive manipulation, 이 뭐야? 창의적인 인지적 조작인데 결국 이게 뭘 가리킬까요? 이게 분류하는 거죠. 이게 분류하는 것, 거기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야. 뭘 위해서요? 다음에
네, 프로큐어라고 써 있는데 프로큐어가 뭘 확보하는 거죠. 뭘 확보합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기를 둘러싼 어떤 세계, 자기를 둘러싼 물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를 나누고 분류하고 하는 거는 인간이 좀 유달리 좀 그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뭐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classification, 어떤 분류라는 것이 essential to our human ability to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투부정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핵심적인데 뭐에 대해서 알고 생각하고 세상을 알고 세상을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결국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류를 통해서 질서와 정체성을 만들어서 세상을 생각하고 안다. 이렇게. 되게 좋은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at the same time 뭐 하는 동시에 as 뭐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뭐 하는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분류하는 것이 empowers us 우리에게 투부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행동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동시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리미트요 제약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의도하는 것, 그리고 질서 있고 작동한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떤 방식으로는 프리기븐, 미리 주어지기 때문이다. 뭐에 의해서요? 어떤 분류상의 도식에 의해서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면은 참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제약한다 그랬어요. 여기요. 우리를 제약한다. 여기부터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죠. 왜 우리를 제약하냐? 이게 약간 그 시간의 순서 같은 어떤 느낌인데 사람이 뭔가를 분류해 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맞는 거잖아. 맞는 건데 오히려 이 분류라는 게 먼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게 미리 주어진 이 안에서 분류가 돼 있는 어떤 목록 안에서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생각이 국한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쓴 거죠.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글 전체에서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 있어요? 네, 뭐 하는 동시에 또한 그것은 또한 우리를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느낌. 그것은 노란색 하기도 하는데 또한 빈칸하기도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결국에는 요 빈칸에 들어올 말이 이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느낌까지 알고 결국에는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1번. 인핸스는 뭘 좋게 만드는 거죠. 향상시키는 거지. perception, intuition. 우리의 뭐 인식과 어떤 intuition 뭐 이렇게 딱 불어서 이렇게 아는 거죠. 직관 이런 거. 그런 걸 향상시킨다. 좋은 얘기죠. 2번. embodied라 그러면 구현하고 포함하는 거죠. 역설과 긴장을 포함한다. 3번. 혼돈과 무질서를 만든다. 이 말은 좀 약간 센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약한다, 미리 설정됐다, 우리의 사고가 제한된다 이런 말이요. 4번. 확실함과 분명함을 나타낸다. 5번이요. 미러는 반영하는 건가요? 자연의 과정과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될 것 같은데 다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문에 근거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결국 이런 내용을 담으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란색 하기도 하고 빨간색 하기도 한단 말이 이 두 개가 약간 모순되는 면이 있잖아. 약간 역설적인 면이 있잖아. 분류를 통해서 세상을 확 알게 되는 면이 있고 오히려 이 분류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 국한되고 제약되는 면이 있다. 방향성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요 느낌, 이 느낌이 있는 거죠. 이 느낌하고 이 느낌이 이 구도 있지. 이 구도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2번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럴듯하긴 한데 본문에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에서 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34번 빈칸 문제 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볼까요? 예술의 흥미인데, 어머, 뭐 사이에 앙트러프러누아 무슨 뭐 이렇게 사업가들이죠. 그러니까 사업가나 발명가나 아니면 저명한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예술에 대한 흥미라는 것이 분명히 리플렉트 반영하는데 그들의 호기심과 aptitude 어떤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가의 영역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예술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 특히 이제 과학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학자 입장에서는 예술에 흥미가 없을 텐데. 근데 과학자들이 예술에 흥미가 있는 것이 그들의 호기심을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지. 이런 표현들. 좀 이런 표현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약간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뭐 화살표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결국에 이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봐봐. 그러니까 예술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뭐를 반영하는 거냐면 호기심을 반영하는 거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인 거야? 얘가 먼저인 거지. 얘가 호기심이 있으니까 예술에 관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잖아. 맞죠? 이 내용입니다. 자, 사람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open to new ways of looking at. 그러니까 뭘 쳐다보는 어떤 새로운 방식에 열려 있는 사람인가 봐. 어떤 방식이냐면 네, 과학이나 어떤 일을 쳐다보는 새로운 방식에 열려 있는 사람이 또한 뭐한 경향이 있냐면 매혹되는 경향이 있다. Expression of ideas and emotion through images, sounds and words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라거나 소리라거나 어떤 낱말 이런 걸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매혹될 수 있다. 결국에는 여기는 이 표현 있지. 이만큼이요. 이만큼이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예술이겠죠. 한 단어로 따지면.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여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디 있죠? 과학과 사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열려 있는 사람이 뭐냐면 결국 이렇게 호기심이 있고 이런 사람인 거잖아. 특히 발명가나 과학자나 어떤 기업가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예술 쪽에 끌리는 게 뭐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것은 not just that. 단지 뭐뭐는 아닌 것이다. certain kind of original person. 오리지널이어서 뭔 뜻이야? 독창적인 거죠. 그러니까 독창적인 사람이 예술에 대한 노출을 찾는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독창적인 사람이라는 건 여기서는 어떤 사람인 거야? 이 과학자나 발명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예술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결국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야 이런 얘기야. 예술은 또한 결과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여기서는 주어가 뭐야? 얘가 주어인 거지. 그러니까 예술이 뭘 하게 된다 이런 뉘앙스란 말이야. 그 뉘앙스가 있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갈릴레오 얘기를 했네요. 이 사람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사람은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아무튼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그의 astonishing discovery 뭐야 이게 아주 놀라움을 주는 어떤 발견을 했을 때 마운틴스 오브 더 문 그러니까 어떤 뭐 달에 산이 있었나 보죠. 예, 그의 어떤 망원경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확대하는 힘이 있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야.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하긴 했는데 자기의 장비가 좋았기 때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장비가 좋았던 건 아니고 인스텝 다음에 봐봐. 그 대신에 그가 어떤 알게 되었는데 지그재그 패턴을 알게 되었다. 그게 이제 세퍼레이팅 뭐 나누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어떤 달의 부분을 이렇게 딱 인식하게 되었다. 다른 천문학자들도 쳐다봤죠. 유사한 망원경을 쳐다봤지만 단지 갈릴레오만이 할 수 있었는데 implication of dark and light region 뭐야? 어떤 그 밝고 어두운 이 구역, 달의 어떤 구역이 있나 보죠. 그런 것의 의미를 갈릴레오만이 알 수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떤 적절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은 사실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는데 왜
그 사람만 느낄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이쪽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적절한 깊이, 어떤 경험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어디요? 어떤 물리학과 천문학에 있어서. 하지만 또한 넓은 어떤 경험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서요? 어떤 그림이라거나 드로잉, 소묘에 있어서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갈릴레오가 위대한 어떤 발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술의 힘이었다. 이런 얘기겠죠. thanks to 뭐뭐 덕택에 예술의 훈련, 기술에 있어서 예술적 훈련 덕택에 뭐라 불리는. 근데 그것이 포커스온 어디에 집중된 어떤 그런 훈련법인데 갈릴레오가 디텍 탐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에는 이 얘기인 거죠. 예술 훈련, 예술 경험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어디로 이어지게 됐냐면 과학적 발견 이렇게요. 엄청난 성취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예술을 중심에 놓고 보면 이거죠. 호기심이 있어야 예술에 관심이 생긴다. 근데 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예술을 경험하게 되면 과학적 발견을 하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빈칸은 이쪽 뉘앙스 있지. 요 뉘앙스가 이제 빈칸에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빈칸 볼까요? 네. 어떤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해야겠죠. 과학적 발견을 위한 토대가 된다. 이런 느낌이 선택지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1번부터 볼까요? 뭐에 대한 관심으로서 네, 사업과 스테이트. 스테이트는 뭐니? 뭐 상태나 어떤 국가인가요? 글쎄요. 여기에 관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2번 Powerful source of creative insight. 뭐야? 어떤 창의적 통찰력의 강력한 원천으로서 역할을 한다. 창의적인 통찰력이라는 게 결국 뭐로 이어질까요?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지겠죠. 2번이 가능성이 있죠. 3번 학교에서의 뭐 과학 교육을 강화한다. 이게 멋있는 말이긴 하네요. 4번 뭘 촉진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과학을 일반 대중에게 가르치는 촉진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죠. 뭐 일반 대중에게 가르쳐라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고 5번이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어떤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이런 말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선택지 그 1번이 글쎄요. 뭐 약간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요게 이 부분에 어떤 과학적 현상 이런 말이 있었으면은 1번도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뒤쪽에 이제 갈릴레오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색하고요. 교육을 하자 이것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번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요 얘기 있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라는 얘기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거로 이어지는 거지. 이거로 어떤 창의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과학적 발견으로 가는 거죠. 과학적 발견하는 사람이 이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을 집어넣으면 뭐냐면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창의적인 통찰력을 생기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글 전체의 내용이니까 2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골라본 건 37번 골라봤어요. 네, 주어진 문단 열심히 읽어볼게요. 자, 흥미로운 어떤 연구에 있어서 매니지먼트 리서처, 조셉 어쩌고 써 있네요. 아무튼 뭐 이런 뭐 연구자인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웬 뭐뭐 할 때 사람들이 스타트업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을 할 때 걔네가 better 더 잘 된다, 더 잘 되느냐 이런 얘기죠. keeping 유지하거나 quitting 그만두면서 뭘 그만두냐면 그들의 데이잡이래. 그들의 일상 업무를 그만두거나 유지하면서 잘 되느냐 이런 얘기네요. 결국에는 요 글은 이런 얘기죠. 창업을 하는데 이 창업하는 것과 약간 반대되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일상 업무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 잘 되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하던 일을 keeping 유지할 수도 있고 하던 일을 중단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뭐 결국에는 더 better off, 잘됨, 성공이라 그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창업을 하는데 약간 좀 다시 쓸게요. 하던 일을 유지하면서 창업할 수도 있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업할 수도 있는데 요 두 가지 사례 있죠. 두 가지 사례에서 뭐가 더 잘 되느냐? 요게 이제 요 첫 번째 문단의 질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엔 이 글이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트랙 추적했단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유지한 채 창업한 사람, 하던 일을 중단하고 창업한 사람, 얘네를 추적해 보니까 누가 더 잘 되더라라는 얘기가 이제 본문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그 관점에서 A번의 첫 번째, B번의 첫 번째, C번의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A번이요. hedge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이게 얼버무리다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베팅을 얼버무리는 기업가, by 뭐 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그 회사를 시작함으로써 while 뭐 하면서 여전히 일하면서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하면서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죠. 유지하는 사람들이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라 그럴게요. 일을 계속하면서 약간 뭐 결정을 베팅을 약간 얼버무리는 그런 사람이 far more 훨씬 더 리스크 어버스래요. 위험을 싫어하고 그들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뭐 맞는 얘기 같죠. 만약에 네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너는 예측할 텐데 더 분명한 어드밴티지 장점을 예측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네요. 자,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2번 같은 사람인 거지. 그렇죠? 이거 1번 같은 사람인 거고. 자, 그러면 A번 다음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예측했으니까 너의 예측 결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요거를 이렇게 알고 B번 볼게요. 그러나 연구가 정확히 반대를 보여준다. 자, 기업가인데 기업가가 어떤 기업가냐면 그들의 일을 유지했던 그 기업가가 33%나 더 낮은 실패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러면 A번 있죠, A번. A번에서 네가 예상을 했잖아요. 예상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겠지. 그 결과가 B번에 나와 있는 거네요, 지금. 너의 예상은 뭐야?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더 좋을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너의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쪽이고 일을 유지하면서 창업한 사람이 실패 확률이 더 낮다. 요 얘기가 있어야 되네.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인데 B 앞부분만 볼게요. 이러한 파운더, 설립자가 유지했는지 혹은 그들의 일상 업무를 떠났는지는 영향받지는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얘기네요. 자,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유지했냐 떠났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제시문은 이 부분을 가리키니까 결국 제시문 다음에는 전체를 포괄하는 듯한,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듯한 이 뉘앙스가 있어야 되니까 C번이 먼저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제시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받아서 A, B로 이어지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39번을 볼게요. 처음부터 봐봐. 주어진 글을 열심히 읽어볼게요. Exception to absence of significant repercussion. 이게 뭡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to. 어디에는 예외가 있냐면 absence는 뭐가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영향이 없다는 데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There is subset. 어떤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부 어떤 구조가 있는데 온라인 머티리얼의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공하는데 다소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어떤 정보인가 봐요. 근데 그것이 일상적인 실제적인 목적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뭐 재료가 있나 봐. 자, 여기 있는 이 표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자 보세요. to 어디에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결국 노란 색깔로 표시한 이 부분 있지.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의미 있는 중요한 영향이 없다, 없음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이것에는 예외가 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요 문장 앞에는 이 멘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언급을 해야겠죠.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뭐 키 크면 인기 많다라는 것에는 예외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뭐야? 키 크면 인기 많다라는 얘기를 앞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예, 그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어지는데 인터넷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주로 in terms of 뭐뭐라는 측면에 있어서 마이크로 레벨로 에브리데이 루틴이래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뭐 이렇게 루틴이라 그러죠. 일상의 어떤 미시적 관점에서. 자, 이것도 약간 좀 의미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일상의 미시적 차원에서 이런 말이 있으면 결국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거시적 차원 이런 말이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이죠, 당연히. 마이크로란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응하는 표현이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인터넷과 특히 소셜 미디어가 있는데 그런 인터넷이 뭐 하는 거냐면 보다 덴스요. 되게 밀접하고 되게 밀도가 있고 어떤 자주 있는 어떤 접촉, 관계를 만들어 준다. 뭐가 인터넷이 어떤 사람들과 정보의 연결에 있어서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어떤 뭔가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낸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이런 얘기네요. 가장 넓게 경험된 어떤 경험인데 stemming from 무엇 때문에 유래되어진 이런 얘기네요. 인터넷 때문에 생긴 그것이 이제 최소한 어떤 관점이냐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관점에서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계속 앞에서 나왔던 뭐야 마이크로 레벨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그 얘기죠. 그러고서 뭐냐면 그것이 제공하는데 보다 중재된 어떤 관여를 제공한다. 무엇과의 어떤 남들과 정보와의. 근데 요 말이 조금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이네요. 아무튼 미시적 차원에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뭐죠? 인터넷을 통해서 경험된 어떤 변화라는 것이 미시적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새로운 정보와의 어떤 그를 알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이러한 변화라는 것이 그러나 어떤 극적인 반향, 극적인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거시적 차원의 수준에서는 그들은 어떤 변화인데 사람들의 삶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인 거고 의식이나 루틴에 있어서의 변화인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멘트 있죠. 이멘트요. 이러한 어떤 변화라 그랬는데 이 변화가 가리키는 게 결국 뭡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바로 앞에. 그러니까 답이 이제 2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2번 직전까지 말해놓고 나서 2번 다음에는 뭐야? 약간 좀 의미를 격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다 그랬잖아. 드라마틱 리퍼커션이요. 그게 없다며. 근데 이 멘트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 중요한 영향이 없다 그랬잖아. 어디서요? 제시문에서 그랬잖아요. 똑같은 표현인 거잖아. absence of 이 표현이요.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the main access to this information.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한 어떤 주된 접근이라는 것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되는 거다. 그리고 웹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재료의 주요 원천이 된다라고 써 있는데 만약에 정답이 3번이 아니라면 이런 정보 있죠. 이 정보에 해당하는 표현이 3번 직접 문장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정보에 해당하는 말은 어디 있냐면 결국에는 제시문 쪽에 있더라고요. 제시문 쪽에. 이 정보가 뭘까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인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번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있죠. 이 정보라는 게 3번 직접 문장에 있느냐, 제시문 쪽에 있느냐, 제시문 쪽에 있었죠. 그리고 제시문 쪽에 있었던 이거 심대한 중요한 영향이 없다. 요 얘기가 어디 나올까 싶었는데 요 얘기는 2번 다음 문장에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3번에 꽂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